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미스터리 S의 오싹오싹 공포 괴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미국의 역대급 미제 살인사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5대 미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알카이트 살인사건을 다뤄볼 거예요. 이것은 로버트 쿠퍼 액 사건이라고도 불리죠. 이렇게 생긴, 마치 미국에서 로버트가 친구 이름이 탐이야. 탐을 만나러 가는데 주차장을 지나가. 그러면 밑에서 아저씨가 막 뚱땅거리고 있어. 아저씨, 탐 있어요? 하면 아저씨가 나와서 탐 방에 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렴 하면서 막 자동차 수리하고 있고. 약간 그렇게 생긴 아저씨야. 그죠? 피해자군요. 피해자의 이름은 당시 53살의 알카이트라고 합니다. 직장 동료가 성실하던 그가 문장 병신 같네. 무단결근을 하자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가 떨어진 건지 뚜뚜뚜 하는 신호음만 갈 뿐이었습니다. 그 후 직장 동료가 알카이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자 한 노숙자가 전화를 주어서 받았어요. 이상함을 느낀 직원들이 이 사실을 여동생에게 알렸습니다. 피해자고요. 이분이 어떤 피해를 당했을까요? 여동생은 불안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그렇게 경찰이 알카이트 씨의 집을 강제로 개방해 수색했고, 2004년 5월 25일 자택 지하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알카이트의 시신은 위 사진처럼 묶여 있었으며 그의 구타, 고문 등을 심하게 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주 긴 장시간 동안 고문을 당했을 거라 추정되는데, 장시간 발바닥을 채찍으로 후려치는 팔라카라는 고문 방식을 썼습니다. 심지어 칼에 찔린 자창은 100개가 넘었고, 범인은 집 구석구석 표백제를 뿌려 자신의 DNA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 새끼야 범인? 메일이고요. 나이 모르고. 바디 매스도 모르고. 사우스 이스트 유러피언 같다. 남동쪽의 유럽인이면은 어디야? 동남쪽이죠, 동남쪽. 터키 근처인가요? 네. 미국은 이렇게 하는구나. 스킨 컬러도 막 이렇게 수치가 있어요. 눈 색깔, 농도를 또 다, 이런 거 특이하다. 외국인, 이게 서양은 다민종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요런 정보를 또 주는 거 특이하네. 머리 색깔. 이게 뭐야? 프레클리스는 뭐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것은 실제 범인의 몽타주를 그린 것입니다. 강력한 용의자는 피해자의 집 지하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로버트 쿠파. 다국적 금융서비스 기업 웰스 파고에서 일한다고 소개하며 계약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피해자와 임차인의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를 확인해본 결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미궁에 빠질 뻔할 때 범인이 나왔어. 범인이 피해자의 트럭을 타고 ATM에서 $1,000가량 인출하려다 실패하는 게 찍힌 것입니다. 인출을 실패하자 범인은 피해자의 트럭을 자택 인근에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허나 로버트 쿠파를 실제로 목격했던 이웃들은 그가 약 60대 이상의 노인이었으며 지팡이도 사용하고 쩔뚝거렸다고 합니다. 허나 사진에는 60대의 노인같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의문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첫 번째, 계약서의 필체 분석 결과 로버트 쿠파라는 이름으로 작성된 서류가 1990년대에도 발견됐습니다. 다른 주에서 동일한 가짜 이름을 쓴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즉, 로버트 쿠파는 수십 년간 여기저기 등장하는 유령 신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한 새끼네. 두 번째 의문점. 범인은 집에 표백제를 잔뜩 뿌려 본인의 DNA를 지우려고 했습니다. 허나 조사 후 밝혀진 사실은 표백제 위로 기하학적인 무늬 같은 게 발견됐다는 사실인데요. 단순한 DNA 지우는 용도가 아니라
어떤 의식적 행위 혹은 종교적 행위를 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발바닥을 때리는 고문은 터키나 중동권에서 사용하는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세 번째, 피해자가 집 계단에서 범인의 피가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집 계단에서 범인의 피가 발견됐습니다. 이 혈흔을 코디스 데이터베이스에 대조를 했는데 1998년 뉴멕시코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미확인 혈흔과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뉴멕시코는 멕시코가 아니라 미국 땅입니다. 왜 이름을 C8 뉴멕시코로 지었는지 모르겠어. 즉, 의문점들을 종합해보면 1990년도에도 로버트 쿠파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으며 1998년 뉴멕시코 살인 현장에 있었다. 피해자를 죽이기 전 어떤 의식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범행을 준비했을 거라 생각했고 ATM에 찍힌 모습도 의도적으로 찍혔을 거라 추정하고 있으며 범인은 여럿이 아닌 한 명으로 노인으로 분장해 여러 사람을 치밀하게 연기했다고 추정합니다. 참고로 범인의 혈액 DNA는 FBI에 등록되어 있는데 2025년 현재까지 매칭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소 착하고 성격도 좋아 직장과 이웃들에게 평판이 매우 좋았던 피해자. 범인은 과연 누구이며 피해자를 왜 죽인 것일까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게 살인이 날 정도의 어떤 누군가와 원한이 있는 거라면 주변에서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나빠진 인간관계는 티가 나요. 분명히 주변에서 진술이 나올 만하고 근데 그런 게 없었다면은 남모르는 이중생활이 있었던 거야, 이 사람에게. 근데 이중생활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아니면 개인의 어떤 그냥 생활, 남들에게 밝히지 않는 굳이 그런 게 뭔가 관련돼 있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종교적 의식이나 그런 쪽의 고문이라는 거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후그타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가 이제 죽은 흑인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게 사람의 호흡을 떨어뜨려 갖고 생명이 좀 위독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금지하고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 미국인들은 되게 문제 삼아 이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결박하는 것도 그래서 없어졌어, 경찰 매뉴얼에. 근데 이걸 했다. 그러면 이거는 확실히 고문의 의도라고 보는 게 좀 클 것 같고요. 이 피해자를 좀 구속을 떠나 완전히 정복해버리겠다. 심리적으로나 어떤 그냥 개인적인 위치 확인 정도의 개념으로 이 사람에게 했을 가능성이 또 저는 생각되고 그거 아니면 이제 남은 건 자기 색정사 같은 거야. 지 혼자 그랬다. 근데 말이 안 되잖아. 발바닥을 존나 때리고 이게 안 되잖아, 각도가. 지 몸을 찔렀다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한 뒤에 묶었을까? 옷은 벗겨져 있는 게 없었나? 그리고 이제 이런 류로 이제 사고사인데 그렇다면 지가 혼자 이제 딸 치다 죽은 거면.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이게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갇혀 있는 상황도 되게 즐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뭘 뒤집어 쓰거나 좁은 곳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거나 침대 밑이나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지하네, 지하. 지하네. 근데 용의자가 나왔잖아. 예? 이 새끼 빡빡이 나왔잖아. 이것도 여기 주름 보니까 이게 사람 이마 주름이 이렇게만 갈 리는 없잖아요. 조그맣게, 그죠? 뭘 뒤집어 썼는데 개콘의 갈갈이 패밀리 마냥 뭘 뒤집어 썼는데 이제 주름인 것 같고 분장을 했다는 얘기 같은데 이 새끼가. 범인은 그럼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새끼 근데 왜 안 잡히는 거야?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새끼면은 이건 어떤 단체의 일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종교적인 문제밖에 없지 않나? 종교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미국이다 보니까 또 희한한 종교들 많거든요. 멕시코라는 말 자체는 아즈텍 문명일 때 아즈텍 사람들을 부르던 이름이 멕시카라서 지금의 뉴멕시코 땅을 제2의 아즈텍 땅이 되길 바라면서 새로운 멕시코라는 뜻으로 뉴멕시코가 됐대요. 알겠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거 어때요? 22년 된 미제 사건. 서천 카센터 살인 사건 어때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보는 느낌으로. 이런 것도 좋거든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미제이고, 서천에 미제 사건이 2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천 카센터가 있고요. 그 보육교사 사건인가? 그것도 서천이지? 뭐 2가지. 아, 기동 슈퍼구나. 지성. 네, 2대 미제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 사건은 매우 이상한 미제 사건입니다. 미제 사건이 이상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목격자, 피해자가 많은데도 해결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용의자 후보들 또한 매우 많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2년 전 2004년 5월 2일 새벽 0시 40분 충남 서천의 한 복합상가. 엄마, 밤늦게 어디 가요? 아유, 옆에 카센터 사장님이 낚시하러 갔다가 다쳤댄다. 사모님이 사장님 다친 거 확인하러 병원 간대. 그 집 애들 좀 돌봐달라 그래서 갔다 올게.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장님이 여기고요. 예, 그러니까 이 카센터에 외부인이, 이웃사촌인 건데 외부인이 들어갔다가 실종된 거예요. 사망했나? 예. 사라진 거. 아, 사라졌어. 맞아. 사라진 거야. 농기계 수리점 집의 아내입니다. 사라진 사람이. 사망이에요. 알겠습니다. 여기 다 아는 사이래 상가가 붙어 있어갖고. 이거 제 범죄 사건, 제 유튜브 11년 차잖아요. 제 첫 사건입니다. 네, 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제가 처음에 했던 사건이에요. 농기구 여주인 김 씨는 옆 가게 카센터에 아이들 돌보러 카센터로 향했습니다. 아들 최 씨는 엄마가 카센터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다시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좀 이상했던 게 이때 그 카센터 앞으로 낯선 남녀 일행을 봅니다. 이게 아마 남자 셋 여자 셋일 거예요. 뭐 신동엽, 이재니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어떤 정장에 가까운 차림에. 예. 그래서 이 아들도 그 최면 받아보고 했었어. 누군지 알아보려고. 그래서 이게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찾아온 사람이 아니냐. 예. 그래서 이 카센터 집에 그 여자분이 어떤 종교에 가입되어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어요. 최 씨뿐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오디오 업체 가게 주인 송모 씨랑 지인들도 카센터 주변에 그런 낯선 사람들이 두리번거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시간 뒤. 불이야! 카센터에 폭죽 같은 소리가 터지고 농기구 여주인 아들 최 씨는 밖에 나오니까 카센터가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빠른 속도로 불길이 번졌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하고 1시간이 지나서야 불을 다 껐어요. 아, 근데 안타깝게도 카센터에는 카센터 사장, 자녀 남매 2명과 돌봐주러 간 농기구 여주인 김 씨 이렇게 불타서 사망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실종됐던 거지?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실종이 아닌가? 무슨 어디 저수지 같은 데서 뭐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 좀 말이 많아서 이게 헷갈려지겠다.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들 시신에 등유 성분이 나와서 고의적으로 방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파벳으로만 표기하는데 이건 제가 이제 그냥 설명드릴게요. A는 농기구 여주인 김 씨고 B가 카센터 여주인 김 씨입니다. C는 카센터 사장님입니다. 나중에 카센터 사장이 도착하고 나서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교통사고 당한 적이 없대. 카센터 여주인의 연락을 받고 농기구 여주인이 간 거 아니야. 카센터에 자기 자식들 봐달라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가봐야 되니까. 근데 정작 당사자는 교통사고 당한 적이 없대. 낚시 갔다 왔어 이때. 자, 그러면은 이 거짓말로 전화를 해서 농기구 여주인을 자기네 집에 불러들인 카센터 집의 여주인이 이 사람의 말이 핵심이잖아요. 왜 그랬냐는 거야. 이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되잖아. 근데 이 여자가 실종이 됐나 보다. 맞네. 남편이 다쳤다고 말하고 떠났던 카센터 집의 여주인 B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없어. 못 찾았어. 그날 화재 끝나고. 자, 그럼 이 여자의 이제 행방을 찾아야 되는데 이 여자는 수사 결과 8일 뒤입니다. 카센터 화재 8일 뒤 5월 10일쯤 오전 9시에
4km 떨어진 공사 수로관에서 죽은 채 발견돼요. 이 여자는 또. 남편이 사고 났다고 거짓말한 이유를 들어봐야 되는데 죽었어. 바지가 벗겨진 채 머리와 팔이 수로 입구에 걸쳐져 있었고 하반신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단칼에 목에 경동맥이 깊이 찔려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계속해서 불탄 카센터 현장을 조사하다가 맞아. 그 무궁화에 태극기가 걸어진 벨트, 바클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서도 이 바클 사진 보여주면서 그 왜 예전에는 터미널 같은 데 앞에 보면은 그 공업사라고 하나? 그 오바로크 쳐주는 곳이 있잖아. 군인들 오바로크 거기서 다치거든. 터미널 앞에서. 거기에 이제 뭐 시계라든가 군 용품들도 많이 팔고 그리고 이런 비슷한 벨트 같은 것도 많이 팔아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사장님들 명패 같은 것도 다 여기서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데를 돌았어, 그 아래서. 근데 이 버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장님이 없더라고. 같은 날 몇 시간 뒤, 한 모텔 우편물 방송함에서 충청일보 사회부 기자와 서천경찰서 형사과장 앞으로 보낸 편지가 있어요. 우표가 붙어있지 않아. 원래라면 반송해야 되는데 심상치 않아서 집배원이 직접 갖다 줬대. 일단 글씨를 좆도 못 씁니다. 예. 일단 죄송합니다 라고 써있긴 하네요. 이게 아마 무슨 바람났다 뭐 그런 얘기일 거야. 자, 이게 그 편지의 내용인데요. 카센터 화재 사건은 농기계 여자의 죄의식에서이고 두 여자 사이에서 사랑을 한 저의 잘못입니다. 치명적인 척을 하네요, 갑자기. 그럼 적어도 이 글 쓴 사람은 남자란 얘긴데, 편지 쓴 사람은. 제 차에서 두 여자가 싸우다가 그만. 화재는 농기계 여자가 죄의식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시신을 날라준 죄밖에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훗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외국을 갑니다. 저는 이 글이 도착할 때쯤은 멀 갑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시체는 개천에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편지를 쓴 사람이 주작일 수도 있겠죠. 필체도 안 맞을 거야. 왼손으로 썼다면. 뭐 발로 썼다면 모를 거야. 필체도. 남을 시켰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어쨌든 적어도 지금 이 편지 내용대로만 생각해야 된다는 건데, 사건을. 농기계 여자랑 카센터 여자 사이에서 2대1로 이제 자기는 즐겼다는 거 아니야. 두 여자가 자기 가지고 질투해서 싸웠다, 여자 둘이. 자기 잘못이 크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농기계 여자가 죄의식에 카센터 집 가서 여자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카센터 집 그 남자 사장일 가능성이 있는 거야. C. 그죠? C.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은 내 아내가 농기구 아내, 아니 카센터 아내 B랑 지금 부부관계야. 근데 A랑 바람이 났어. 예? 그 문제로 A랑 B가 둘이 싸웠을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A는 족같아서 복수한다는 느낌으로 카센터를 가가지고 B의 자식들 같이 죽은 거야. 분신해서. 최고의 복수겠죠. 예? 너의 자식들 내가 죽인다. 그리고 나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을 거야. 왜? 나도 같이 죽을 거거든. 그런 논리라면은 이게 말은 되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사실이냐는 거야. 카센터 그 남자 사실이냐는 거야. 알 수 없죠. 하지만 편지에는 쪽지문 3개밖에 없었고 단서는 바클 하나 확보하고. 그리고 이 버클은 뭐냐는 거야. 이 집에, 카센터 집에 얘기대로라면은 지금 카센터 사장도 없어. 카센터 사장의 아내도 없어. 농기구집 사장의 아내 여자랑 애들밖에 없잖아. 그럼 거기서 대체 남자들이나 찰 법한 무궁화 바클이 왜 나오냐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자가 범행이라기에는 현장 단서가 남자를 가리키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농기구 여주인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거다.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범인이 현장에서 남긴 게 아닌가. 자, 22년이 지난 지금도 미제라고 합니다. 자, 사건의 의문점을 볼게요. 그 낯선 방문객, 그 남자 셋 여자 셋인데
농기구 여주인 아들 최 씨도 목격했고 옆에 자동차 오디오 사장도 낯선 방문객들을 봤습니다. 이 새끼들 누구냐는 거예요. 보통 밤늦게 이렇게 단체로 오는 거는 실례라서 늦은 시간에 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카센터 여주인 B는 4년간 교회에 3,300을 헌금으로 바쳐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야, 나는 교회에다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형편이 되면 상관없는데 이런 데서 카센터 한다고 얼마나 부자야. 교회에다가 이것도 그리고 사장이 또 남편이면은 남편 벌어온 돈 다 그냥 교회한테 바치고 있는 거냐. 가가지고 또 씨발 목사업 이지랄 하는 거 아니야. 부흥회 하면서. 왜 이러는 거야? 너무 지나쳐. 예? 강남 살면서 건물도 갖고 있고 어디 세 주고 그런 사람이면 또 모르겠다고요. 예? 서천에서 카센터 하는 아내가 이게 뭐야. 엑셀 방송이지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 셋 여자 셋을 교회 사람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예, 그때 이제 이렇게 몽타주도 나왔는데 일부의 몽타주입니다. 6명 전부가 아니고 일부가 이제 변장했을 가능성 이렇게 못 알아보겠죠 이걸로는. 비슷한 사람 발견되지 않았고요. 카센터 사장이 낚시 도중에 갇혔다는 거짓말은 누가 했는가? 그건 이제 농기구집 아들이 엄마한테 들은 얘기잖아. 전화하고 나서 엄마한테 들은 얘기. 그러니까 엄마가 농기구 여자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은 카센터 아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농기구 아내는 믿은 거야. 카센터 우리 남편이 다쳤다. 나 가봐야 된다. 대신 애들 좀 봐줘. 근데 애들이 12시에 씨발 깐난 얘기도 아니고 잘 텐데 뭘 봐주기는. 그 말을 믿었다가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카센터 집의 여자, 아내인 걸로 착각해서 농기구 여자를 죽였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카센터 사장은 다치지 않았고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 건데 첫 번째, 농기구 가게 여주인이 아들 최 씨한테 거짓말했는가? 사실 카센터 아저씨 다친 거 없고 그 전화도 그런 내용이 아닌데 아들한테 핑계댄 거야. 나가기 위해. 카센터로 가기 위해. 그럼 핑계일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애초에 카센터 여주인이 농기구 여주인을 자기네 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유인하기 위한 거짓말일 수도 있겠죠. 둘 중 하나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제3자가 이 상황을 이용해서 마침 그날 카센터 사장 남자가 비었어. 낚시 간 걸 알아. 그리고 그러면 애들이랑 여자만 있으니까 여자는 납치해 죽이고 그리고 농기구집 아내를 왜 이러면 이것도 말이 안 돼. 그럼 이 집의 여자까지도 농기구집도 죽여야 될 만한 어떤 동시에 뭐가 있는 거야. 어떤 약간 좀 그 다단계 보험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죠? 양복을 입었다 이런 거 보니까. 그리고 시골 동네에 사는 이웃사촌 아줌마들끼리의 뭔가 커넥션 같은 것도 은근히 보이잖아. 농기구집 여자랑 카센터 여자 둘 사이에 뭔가 비밀이 있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됐을 수도 있는 것 같아. 시대적으로도 이 당시에 아줌마들이 부업한다면서 막 투자한다고 다단계하고 막 그런 거 많았거든.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목격자일 수도 있겠네 진짜로.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점이 카센터 여주인은 왜 시신이 다른 곳에 있는 걸까요? 농기구 여주인은 현장은 아니지만 그냥 건물 아니었잖아. 이 사람도 죽여야만 했다면 다른 데 옮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지역 서천은 그 지역 사람 아니면 알기 힘든 장소래. 시신 나온 곳이. 그래서 경찰은 서천을 잘 아는 사람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누군지 안 나왔죠. 자, 네 번째 의문의 편지. 카센터 여주인의 시신이 발견된 날에 편지가 같이 발견됐어요. 장난으로 쓴 게 아니라 수사 내용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관계를 알 것 같은 말을 했단 말이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범행 대상은 누구인가? 카센터 여주인 B를 죽이려고 한 거냐? 아니면 카센터의 집안 전부 다를 죽이려고 한 거냐? 카센터 집안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한 거라면 농기구 여주인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인데 5인 살해한 거죠.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고 애초에 이 농기구 여주인만 죽이려고 했다면은 그 집의 애들은 카센터 집의 애들은 왜 죽어야 됐는지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애초에 농기구 여주인을 죽일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그쵸? 그랬다면 이 집 애들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 카센터 집에. 그지? 농기구 여주인을 카센터 집의 여주인이라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시간대에 카센터 여주인은 대체 왜 어딜 가는 거냔 말이야. 왜 거짓말로 뭘 해도 말이 안 되네.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든 짜맞추려면은 카센터 남편 사장이 자리를 비운 걸 알아야 돼. 자리를 비운 걸. 그걸 틈타서 카센터 여주인을 납치해 간 거야. 그래놓고 범인이 농기구 여주인에게 전화 거는 거죠. 잠깐 걔 좀 불러달라. 아니면은 그 자리에 범인이 있는데 시키는 거야, 눈앞에서. 빨리 농기구 여주인 불러. 유인 집으로 오라 그래. 그래서 이제 불러놓고 여주인, 카센터 여주인 어디로 납치해 가서 죽이고, 그 다음에 농기구 여주인 왔죠? 불질러 죽이고. 굳이 이런 식의 범행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번거롭다 너무. 이 범행 과정이 마치 어떤 카센터 집안과 농기구 집안 사이에 어떤 비밀스러운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만 될 것 같지 않아요? 제3자라면은 카센터랑도 관계가 없어. 농기구랑도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피해자랑은 관계가 있겠지만 이 둘 다와 관계가 없는 거라면은 굳이 이런 식으로 두 집안을 엮어야 되는 것처럼 범행 구조를 짜맞추겠다는 발상을 할까? 전문가가? 아니 전문가래, 범인이? 이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두 집안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럴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야. 그리고 남편은, 카센터 남편도 의심이 할 수 있겠죠. 근데 편지 내용대로라면 의심되지만 이 사람 진짜 낚시하러 갔다 왔어요. 알리바이 있잖아. 그 자리에 없었어. 그래서 범행 대상 특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편지 내용은 농기구 여주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대요. 이것도 좀 희한한 거야. 굳이 이래야 될 이유가 뭐야? 자, 그리고 피해자에게 농기구 여주인 저항은이나 대피의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이라는 건가? 불탄 카센터에는 아이들과 농기구 여주인이 각각 다른 방에 죽어 있었어요. 화재가 나면 대피하려는 흔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각각 방에서 사망한 거야. 질식했나? 버클. 판매하는 게 아니라 주문해서 만드는 방식이래요. 국가에서 수여해주는, 이게 근데 그 알보면 그렇지도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국가에서 수여해주는 거라고 이게 나왔는데, 이거 그 아래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 확인 안 됐어. 왜냐면 그 군용품점 돌았는데 몰라, 잘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일단 용의자들, 물망에 올랐던 사람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편지의 내용상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카센터 사장. 카센터 여주인과 전부터 심하게 다퉈왔대. 부부 사이가 안 좋네요. 그러다가 카센터 사장이 낚시 간 날 사건이 벌어졌는데 5월 1일부터 낚시하러 간 알리바이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야. 적어도 카센터 사장이 누구를 사주해서 저질렀다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증거도 없어요. 정황도 안 나왔고. 낯선 방문자들이 또 이제 의심되죠. 상가에 여러 명이 목격했듯이 낯선 방문자들 수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체로 방화나 따로 칼로 살해하는 경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낯선 방문자들이 교회 사람이라 판단한 건 추정일 뿐이고 실제로는 교회 사람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다단계가 아닐까. 그래서 들고 치려고 하는 거야. 문제가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소송한다거나 뭔가 좀 비밀을 어쩌다 알게 됐어. 범인들, 그 다단계 범인들의 어떤 약점을 안다거나 그래서 죽이거나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편지 작성자, 현재까지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죠. 수사 내용을 알고 있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면서 농기구 여주인을 탓하고 있습니다. 수사 내용을 안다는 자체가 누군가가 주작을 하기 위함이라면은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카센터나 농기구를 동시에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이 또 들고. 하지만 남편은 아닌. 그리고 농기구 여주인의 스스로의 죽음이 또 있네요. 편지 작성자 글에 따르면 농기구 여주인이 범인으로 지목됐으니까 카센터 집 애들이 미워서 죽였다는 의견.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네요.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죽으려고 방화했다는 이야기. 그러나 카센터 여주인을 밖에서 살해하기 또 쉽지 않다. 그죠? 이게 만약에 농기구 여주인이 범인이라면은 아들한테 그렇게 핑계댈 수는 있어. 나가기 위해. 뭐 그 집 아저씨가 다쳐서 그 아줌마가 병원 가봐야 된대. 그래서 저 엄마가 그 집 애들 좀 잠깐 봐주고 올게 하면서 그 핑계로 나갔어. 아들 속이려고. 그리고 나가서 카센터 여주인 죽여. 뭐 밖으로 불러내서 야 이년아 얘기 좀 해. 밖에 불러내서 죽인 다음에 뭐 유인해서 뭐 애들이 깨서 들을 수도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 볼 수 있으니까 어디로 와 저수지로. 그래서 둘이 얘기하다 찔러서 죽이고.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카센터 들어가서 그 집에 불 지르고 죽고 자기랑 같이. 이것도 사실 시나리오가 가능한 거야. 왜냐면 그 집 남편이 지금 없대니까. 근데 여기서는 카센터 여주인을 밖에서 죽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네요. 정황이 그런가? 우리가 뭐 이 카센터 여주인이 죽은 정황 같은 건 알 수 없으니까 여기서. 그럼 불륜이 맞는 거긴 한데. 그리고 그렇다면 편지는 카센터 아저씨가 맞는 거죠. 나 때문에 두 여자가 싸웠다. 그리고 어쨌든 죽인 거는 농기구 여자니까 A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잖아. 나 때문에 두 여자가 싸운 건 맞지만 그렇다 한들 모든 일을 저지른 건 얘다. 말할 법하잖아. 이러면 퍼즐이 맞는 거긴 해요. 근데 사실이냐는 거야. 자, 그래 이런 게 답이 안 나오니까 특수부대 군인이나 국가기관 요원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어요. 왜? 버클 때문에. 그러니까 농기구 여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버클의 존재가 너무 희한한 거야. 애초에. 국가기관에서 주는 양식이다. 카센터 여주인을 단칼에 경동맥으로 찔러 죽인 거면 전문가라는데? 자객 수준이라는 건데. 그래서 특수부대 군인이나 국가기관 요원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타지역 전과자. 의문의 편지에서 형사과장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야, 그 편지 내용이.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이건 전과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서천에는 3급이 할 수 있는 형사과가 없습니다. 예. 경찰서가 3급 경찰서야. 경찰서가 등급이 있어요. 뭐 파출소가 있고, 그다음에 뭐 그 경찰서라는 부분이 있어. 유치장을 따로 갖고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행정 처리까지 같이 하는 1등급 경찰서가 따로 있어. 그거는 이제 경찰청이라고 부르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시골이잖아요. 파출소급일 거란 말이에요. 형사과장이 존재할 수 없죠. 근데 형사과장을 찾고 있잖아. 이게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야. 지금이야 정보가 많이 나왔고 뭐 범죄사건 채널도 워낙에 많고 TV에도 많이 나오니까 경찰들 실제로 나와서 얘기하고. 이 당시는 유튜브도 없을 때고 희한하다는 거야. 그래서 전과자 아니냐는 거지. 그것도 타 지역 대도시에 전과 경험이 있는 전과자. 서천 전과자면은 형사과장을 만날 일이 없었을 테니까. 타 지역 대도시에 전과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럴 경우 서천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프로파일링과는 반대가 되네요. 서천을 잘 몰라? 아니면 이럴 수 있죠. 서천에서 태어났어. 근데 뭐 일찌감치 서울 가서 살았어. 그럼 뭐 다를 수 있는 거죠. 해당되겠죠. 자, 카센터 여주인과 농기구 여주인 사이에 내연남 아니냐. 이게 남편 의심했던 이유기도 하고 편지의 내용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죠. 둘 사이에 관련된 내연남이 있다는 정보는 없어요. 아씨 뭐야. 카센터 주인 또한 아내가 그런 사생활 문제는 일체 없었대. 편지 작성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편지 작성자와 동일 인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천이 작은 동네인데 여기서 이제 뭐 할머니가 사라진 적도 있잖아. 이게 4년 뒤에 또 일어나가지고 연관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것도 미제거든. 왜냐면은 불이 났고 사람이 현장에 없었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이때도 무슨 벽에다가 뭐 둘째 아들이 범인이다 이런 걸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편지랑 좀 비슷하잖아. 그런 이제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놈 아니냐 했는데 그런 것만 가지고 이제 연관됐다고 보기는 어렵겠고 이제 하다하다 이제 강호순 얘기까지 나왔어요. 5년 뒤에 호순이 검거됐고
이 시기에 강호순의 어망구가 서천에 살고 있어갖고 강호순이 머문 적이 있대. 하지만 이 새끼는 시리얼 킬러잖아요. 예, 시그니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의심을 해도 다 반박이 되고 그래가지고 미해결입니다. 단서가 없어서. 사망자, 사망 장소, 용의자도 복잡한 사건이라 계속 제보를 받고 있다. 예, 오랜만에 봐도 레전드네요, 진짜. 예. 이거 그알 레전드에도 꼽히는 편이야. 그 택배 가지러 갔는데 할머니 부르는데 말이 없어. 근데 몇 초 있다가 불이 딱 꺼졌다. 그거를 이제 그알에서 연출해줬단 말이야. 그 진술 장면을. 예. 그거 되게 연출 무섭게 잘 된 장면이죠. 그래서 그거 그알 레전드 편으로 나오죠.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사건이고, 예, 이건 같은 지역이기만 한 건데 대체 뭐냐는 거야. 예. 제 이제 이겁니다. 이거 썸네일도 9년 전이네요. 이거 심지어. 이거 썸네일도 그 당시에 내 방송 보던 중학생이 만들어준 거야. 어플로. 얘 지금 대학교 갔더라. 졸업도 했겠네 이제. 아무튼 예, 요 그알 요것도 리뷰했었네요. 이것도 그알 리뷰도 야 처음이다. 나 서천 카센터랑 뭐 있냐? 이 서천 카센터 사건도 제가 이 범죄 사건 소개하면서 제일 처음 했던 거고요. 그알 리뷰 첫 사건도 서천 카센터인데요. 공교롭게. 오, 나 지금 알았네. 나 이 썸네일 보면 알 수 있거든. 초반에는 저 노란 테두리가 두꺼웠어. 오호. 그래요. 자, 다음은 범죄 사건으로 봅시다. 이번 주는 2012년에 실제로 있던 사건. 아닌 것 같고. 섬마을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 아, 이건 해외입니다. 섬마을로 명절을 새러 온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마을 회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는데요. 아, 국내예요? 지성. 며느리. 큰 방에서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8시 좀 넘어선가 우리 애가 화장실 간다면서 밖으로 나갔거든요. 한참 지났는데 돌아오질 않길래 따라 나가봤는데 화장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이 애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애가 없다고 하니까 혹시나 싶어서 회관 안에도 살펴보러 들어간 거였어요. 처음에는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요. 불을 켜고 보니까 거기에 애가 피투성이 된 채로 누워있더라고요. 혈흔의 출처는 머리가 아닌 목이었습니다. 온몸에는 찰과상이 발견되고 사망 추정 시간은 밤 8시에서 10시 사이. 그리고 아빠는 서울에서 도착합니다. 그런데다가 가족들의 진술이 또 뭔가 이상해 보여요. 피해자 가족인데도. 피해자와 가족과의 관계에 경찰은 그래서 조사해보기로 하죠. 딸의 죽음과 시아버지의 관련성이 언급됐습니다. 두 사람의 불륜을 딸이 목격했대요. 씨벌 거 봐라. 시아방구의 요구로 며느리랑 성관계가 있던 거야?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뽀뽀는 아빠랑만 해야지. 그때 시아버지가 그랬어요. 적당한 기회를 봐서 애 목을 조르든지 아님 뇌진탕이라도 시켜놓고 자신한테 말하라고. 그럼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래서 며느리년이 진짜 딸 죽인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불륜이네. 강제로 뭐 당한 게 아니라. 이 미친년을 봤나 이거 미친. 야, 그 시아방구나 어망구나 이거. 와, 씨발 진짜 죽였네. 베개를 이용해 누르는 의식불명.
기절한 딸을 집에 둘 수 없어서 대문 옆 구석진 곳에 놓아뒀어요. 와, 이래놓고 지 딸 실종됐다고 신고한 거야? 시부모님한테 가서 아이가 없어졌다고 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나가시더라고요. 그때 시아버지한테 애가 기절했다고 말하니까 같이 마을회관 가자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명절 세기 위해 내려온 며느리와 시아버지 정씨가 시어머니 잠깐 집 비운 사이에 떡 쳤어. 근데 이걸 딸한테 들킨 거야.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랑 상의해갖고 죽이기로 한 거죠. 입막음하려고. 이걸로 이제 며느리는 15년, 시아버지 5년을 받았는데 부부가 재혼이었대 둘 다. 그러니까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남의 새끼구나. 그래서 좀 쉽게 말이 나왔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며느리 입장에서도 지 자식 죽인 거지만 이미 지금 재혼하면서 남의 집안이랑 살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딸이 어쩌면은 이 남편의 가족과 어울리는데 걸림돌일 수 있겠네. 선이 자꾸 그어지잖아. 그 애를 키우는 한. 그래서 오히려 좀 남들보다 더 쉽게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친소년은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 딸은 친자식 맞구나. 그러네. 며느리의 자식이 아니야. 아들의 자식이구나. 야, 시아버지도 미친 새끼다. 지 애가 낳은 딸을 도라이나. 이거 지역 어딥니까? 섬마을이라고 했죠? 이게 뭐 어떤 편견일 수도 있는데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예요. 시골에 외진 곳일수록 아직 미개함이 남아있어요. 진짜로. 우리 동네가 시골이다라고 생각하면 지역 차별적인 발언이신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사건이 도시에서 많이 일어나 시골에서 많이 일어나. 도시에서는 사위랑 장모가 섹스를 해. 그냥 그렇게 불륜으로 그런 정도 걸리는데 이 섬에서는 이렇게 돼요. 남자들이 미개한 범죄를 많이 저질러. 성문제를.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씨발. 문명이 안 돼 있는 그 종족 같잖아, 지금. 이런 거 경찰 신고해도 지역 경찰도 이거 지금 다행히 수사가 돼서 망정이지. 뭐 이게 시아버지란 새끼가 뭐 지역 유지라든가 뭐 이장이잖아? 그럼 경찰이랑도 알고 지내가지고 대충 수사한단 말이야. 이좀 사건 더럽네, 씨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건으로 보고 싶은데. 우리나라 사건.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보파 그거는 너무 옛날 거라 다음에 볼게요. 너무 틀이라 지금 틀 이미지를 넣고 싶지 않아요. 제 오싹오싹에. 자, 미스터리 S의 오싹오싹.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2024년 은평구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두르는 건 뭐야? 미친 새끼 뭐 사무라이야? 지가? 묻지마 살인이네요. 백영철계이야. 37 처먹은 무직자 새끼. 일반인은 칼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식도 그다음에 조각칼 이런 거 말고 이런 그 도검류는 그 보관하면 안 돼. 증거문. 총포 화약법 위반이라 가지고 안 돼. 이게 자격이 있어야 될 거야. 총만 안 되는 게 아니야. 나무위키야 이거? 나무위키는 안 볼게요.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10명 이상 살해한 연쇄살인범들. 김대두죠? 의외로 머리가 작았어요. 17명 살해했습니다. 사형 집행됐고. 한국 최초의 연쇄살인범이라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국내 국내 범죄 사료집인가? 그 책을 샀어요. 30만 원에. 3권짜리 세트인데 우리나라 범죄 역사를 다 갖고 있어. 이 자료가 사건도 꽤 길어. 보면 한 3장씩 나와 한 사건에. 가서 그걸 샀거든요. 그거 보고 국내 사건 같은 것도 제가 조금씩 가끔 뭐 정식 컨텐츠는 아니고 썰풀이 하듯이 한번 그 책을 읽어야 되는데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춘재. 다 아는 얼굴이죠, 여러분. 춘재. 뱀상이야. 화성살인 사건의 범인이었습니다. 10건의 화성살인과 그 외 4건의 살인을 합쳐서 14건과 30여 건의 승범죄 사건을 저질렀어요. 무기징역 받았고 부산교도소에 있습니다. 자, 이 새끼는 이름 아는데 기억이 안 나네. 정두영. 두영기. 두영 이 새끼. 이 새끼도 잔악무도하죠. 얘는 유영철이 랄마들이라고 밝힌 새끼예요. 부산 경남 연쇄살인 사건 강도 살해 범인입니다. 연쇄살인 사건 당시에는 9명 죽였는데 과거 미성년자 시절에 한 번 또 있어요. 그래서 10명을 죽였죠. 사형 받았습니다. 아니, 이 새끼는 사형이고 춘재는 무기징역인 게 이게 말이 되냐?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기준이? 뭘 기준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네. 자, 얘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머리만 봐도 이 뭐 비대칭의 시초야, 이 새끼? 영철게이잖아. 영철게이. 얘는 20명을 죽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죽인 연쇄살인범 중 하나일 거예요. 거의 탑일걸? 우범구는 아니죠. 우범구는 연속살해이고 총기 난사급이기 때문에 누구 특정해서 죽인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연쇄살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냉각기를 갖고 있는 새끼도 아니고. 연쇄살인에 그 기준이 있어요, 조건. 일정 간격을 두고 2번 이상의 살인을 하느냐. 그런 게 있어요. 사이코패스라는 걸 대중에게 알린 사람. 이게 이제 그 영화가 공공의 적 1편. 거기서 이성재 아저씨가 영화배우가 연기했던 그 캐릭터가 사이코패스 캐릭터인데 그 당시에는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하여튼 그런 용어 자체가 없었어. 그냥 무동기 살해 그다음에 뭐 그런 정도야. 아니면 이상 성욕 살해 이런 정도로 불렀는데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그 영화 뒤에 생겼거든. 이 새끼 잡히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성재가 연기했던 그 캐릭터가 사이코패스였던 거지. 그 감독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던 개념을 들여와서 캐릭터를 만들었잖아. 이성재도 연기, 물론 그 연기 이후로 일이 끊겼지만 그 캐릭터 그 연기 잘했어 진짜. 없는 개념을 연기한 거야 우리나라에서. 사형받았고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야, 이건 이제 꽁뚜 날아간 것만 봐도 여러분, 그죠? 꽁뚜 날아간 것만 봐도 그 새끼네. 응? 그 새끼 냄큐. 냄큐. 냄큐입니다. 13명 죽였고 20명이 다쳤네요. 유영철이랑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어요. 그래서 이 새끼가 유영철에게 라이벌 의식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둘 사이에 그런 거 있었어요. 뭐 제 사건이 내 거다 막 이렇게 거짓말한 적도 있었고. 유영철은 이 새끼에 대해 몰라. 근데 얘는 유영철보다 더 많이 죽이겠다는 생각이 있던 새끼야. 그리고 얘가 이렇게 읽고 아마 순서가 유영철이 있고 정남큐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호순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활동 시기가 이렇게 겹치고 이렇게 겹쳐요. 제 유튜브 그 묶음에
이 새끼들이랑 내 이름을 같이 넣어야 돼? 예, 이렇게 유광정 스페셜이라고, 이게 왜 이래 머리? 유광정 스페셜이라고 1시간 반짜리 올린 거 있거든요. 예, 요거 이따가 방송 끝나면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살인 자체를 즐기던 새끼입니다. 냄큐가. 예, 쾌락살인의 전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새끼 같은 경우는 평소에 달리기도 열심히 했어요. 경찰한테 쫓기는 상황에서 도망가려고. 예, 자기 관리도 하던 새끼입니다. 예, 냄큐. 예, 꽁뚜가 날아간 게 어떤 좀 범행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예. 이 새끼는 목숨 끊었죠? 교도소에서? 구치소인가? 예. 이걸 가지고 뭐 사람을 못 죽이니까 자기 자신을 죽인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프로파일러인데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물론 그 사람의 말이 좀 더 설득력이 있겠죠. 왜냐면 학위가 있고 자격이 있으니까. 나 같은 뭐 신림동 반지하에서 닭가슴살이나 처먹고 사는 새끼의 말보다는 그 말이 더 사실처럼 들리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들고, 뭐 현타 와가지고 씨발 거 뭐 죽자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냥 나까지 죽이겠다, 사람을 못 죽여서 날 죽인다 뭐 이렇게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뭐 현타 왔다. 예. 그렇게만 보이고. 자, 이제 요것도 이제 제가 요즘에 남자 범인들에게 상당히 많이 제가 보이고 있는, 제 눈에 이제 살인범 계보 중에 가장 선배죠. 예. 호순이. 예. 이 새끼 상당히 여성스러운 새끼예요. 예. 뭐 여자 죽이고 뭐 살인하고 뭐 성폭행하고 한다고 해서 막 되게 막 과격한 남자 같잖아. 존나 애견남이야. 이쁜 척 존나 해, 이 새끼. 기집애 같아. 이 몸 안에 소녀가 있어요. 예. 핑키핑키하고 막 도키도키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새끼란 말이야. 집에 헬로키티 다이어리 있어. 분홍색 다이어리. 그리고 막 딸기 스티커 붙여놓고 막 그런 거 막, 그런 러브장이라는 거 알아요 혹시 여러분? 예. 옛날에 유행하던 건데 그 러브장 만들고 막 그런 새끼인데 남자가 되고 싶은 거야. 자기 몸에 여자가 있어, 이 새끼. 그러니까 이런 새끼는 그냥 성형 트젠 수술을 해버리는 게 많아. 태국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히려 강하게, 야, 진짜겠냐? 그냥 씨발 방송이니까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지. 기집애 같은 새끼라고. 그러니까 연쇄 살인범들이 오히려 여성스러운 면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런 새끼들의 특징이 그 여자를 죽이는 데서 끝나지 않아. 성폭행으로 끝나지 않고 여자를 속박시켜 놓고 그 상황을 즐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상황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상황에서 무엇을 즐기냐? 이 여자가 나에게 겁먹고 있어. 내가 묶어놨어. 못 도망가? 나 지금 손도 안 대고 있는데. 못 도망가. 소리 질러도 도와줄 사람 없어. 여기서 굉장한 쾌감을 느끼는 거야. 우월함. 내가 얘의 생명권을 갖고 있는 사람 같잖아. 내 그냥 결정 한 번에 얘는 죽고 살고가 결정돼 있잖아. 심지어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를 굴복시켜놓고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그 쾌감을 얻는 거야. 그래서 여자 묶어놓고 담배 피면서 엄청 내려다보고 막 상황 즐기고 그래. 말도 걸고 막, 야, 살고 싶냐?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자, 근데 이런 왜 그러냔 말이야. 왜 그게 좋냔 말이야, 이 새끼들은. 왜 그게 씨발. 여기 노래 무서워요. 다른 거 틀게요. 그러니까 그게 왜 무섭냐, 왜 그걸 즐기냔 말이야. 개집이라서 그래요. 개집이라서. 여자를 지배하는 상황. 이거에서 남성성을 채우는 거야. 응? 남성성을. 알겠어요? 그냥 평소라면은 그냥 뭐 여자들이 좋아, 잘생긴 편이라서 여자들한테 인상 좋아. 지나가는 여자들 막 차에 태운 적도 많고 막 그래. 한후순이 같은 경우는. 근데 어떤 남자를 자기가 볼 때, 예, 자기가 남자 또한 볼 때 그런 마초적인 그 기질도 갖고 싶었을 것 같단 말이야. 이게 존나 개집스럽거든, 하는지 보면은. 봐봐요. 봐봐, 이런 거. 예. 예. 개 끌어안고 있고 이런 거 좋아. 이쁜 거 좋아하고. 예? 이런 거. 예. 좋아한다. 그 다음에 밥 처먹는 거 있어. 밥 처먹는 거 입술 존나 앙증 맞거든? 예. 봐봐. 입술. 앵두 같은 입술. 존나 앙증 맞죠? 예. 요런 거가 이제 이 몸속에,
약간 앞니로 우물우물 씹죠? 무슨 효린의 민박에 나온 아이유처럼, 그죠? 그때 아이유병 걸려가지고 머리 묶고 회색 추리닝 바지에 체크 남방 헐렁한 거 오버사이즈 걸치고 안에 흰 면티 입고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한쪽 올리고 안경 쓰고 동그란 안경 쓰고 밥 먹을 때 앞니로 씹는, 그 당시 그런 여자들 많았거든. 이게 선배인 거야. 그런 메타. 내추럴한 4차원 여성. 예. 이 새끼야, 이 새끼. 무슨 게이. 개집 같아서 그래요. 얘랑 이제 또 비슷한 얘의 이제 바로 직속 후배가 얼마 전에 그 새끼인데. 그 새끼. 그 얼굴 빗살무늬 토기 그 새끼. 그 무슨 그 족발집인가 뭐 배달집 하던 새끼 있잖아. 그 새끼. 예? 아, 그 새끼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여기다가 무슨 호랑이 문신한 새끼 있잖아. 그 대성이. 대성게이 같은 강대성이냐 걔가 이름이? 이 빅뱅이잖아. 박대성이구나. 이 새끼도 인스타 이제 제 영상 가보시면은 맹비난을 했는데, 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요거야, 요거. 이 새끼 여기서 이제 그 인스타 사진을 보거든요. 나오는데, 예. 정말 소녀예요. 소녀가 들어있어요. 이런 새끼들인 거야, 이런 새끼들. 예. 소녀인 새끼들. 예, 호순이가 그런 거다 이거야. 예, 총 10명을 죽였고요. 호감형 얼굴에 특유의 말솜씨를 자랑해서 프로파일러들과 수사관을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형받았고요.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춘재는 춘재 무기야? 이해가 안 가네. 호순씨도 꽁도 많이 날라갔겠는데 지금. 얘 죽었냐? 모르겠네. 꽁도 많이 날라갔다. 야. 갑자기 떡볶이가 먹고 싶네, 이 새끼 보니까. 왜 그러지? 제 방송 보던 분 중에도 그 썰 게시판에 경험담 쓰신 분 있는데, 자기 옛날에 승합차 같은 차인가 뭐 트럭인가로 자기 그 뭐야 야타족이래. 야 타. 그래서 오빠 어디 갈 건데? 월미도 가? 막 이런 거 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 지금 주부인데 어릴 때 얘기인 거야. 그 뒤에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강호순이 잡혔는데 자기도 그때 차에 탔대. 그리고 어디 납치될 뻔한 거 도망쳐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얼마 뒤에 이 새끼가 잡혔는데 나 그때 경찰에 신고할 때랑 정황이 너무 비슷해서 자기는 강호순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네, 그 글이 올라온 그게 있었어요. 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구독자 중에. 이 새끼. 병신들. 예. 모텔 연쇄살인 사건은 고유정보다 어민숙과 더 닮았다고 합니다. 이거 짧게 보고 마칠게요, 오늘. 얘가 이제 개저 김소영 게이. 예. 이번 모텔 살인 사건에서 다들 고유정급이라고 하는데, 그래? 나 어민숙급? 고유정급인가? 잘 모르겠네. 고유정은 살인 후 시신 처리 과정에서 잔혹성이 특출났지 실제 연쇄살인과 정신의약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빠삭하게 알고 있던 점에서 고유정보다 어민숙이 닮았다. 야, 인숙게이 이거. 야, 야무진 거 봐라, 생긴 거. 인숙게이. 이 새끼 그 경찰한테 연행되다가 도망가려고 어디 화장실 가자 그래갖고 제 화장실에서 눈탱이 찔렀거나 그런 년이야. 이 진짜 사이코패스인 거야. 진짜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를 나누는 기준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무엇까지 할 수 있냐. 예, 이게 사이코패스의 기준인 것 같아요. 이 새끼 지 눈깔까지 찌르는 새끼야. 여러분 가능해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 님 눈깔 찌를 수 있어요? 안 되죠. 상상도 못하죠. 예. 근데 얘 해. 그 결심을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은. 인숙게이. 참 그 당시에 이제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상이죠. 예, 보험살인 사건. 예. 야, 몇 명 죽였냐? 지 주변에. 온 가족을 그냥 다 죽였어, 다. 미친 새끼가.
야, 혐의 좀 보세요. 현존 건조물 방화치사, 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사기, 중상해, 존속 중상해, 상해 강도, 절도, 폭력 행위 등에 관한 처벌 위반, 야간 집단 흉기 등 상해가 있고요.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이런 건 명의도용했나 보다. 네.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3명 죽었고요. 7명 다쳤죠. 이게 이제 타임라인이에요. 아우 길어. 한간에는 사이코패스 점수가 뭐 40점 만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민숙이 잡힌 시기에는 아직 사이코패스 검사가 도입되기 전이었다. 뭐 그래서 어민숙이 뭐 40점이고 유영철은 뭐 38점이다. 뭐 그렇게 한 사람들 많았어. 범죄 씹덕들이 괜히 헛소문 내고 이상한 거 믿고 막.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코패스 초기에도 그 한림대학교인가 거기에 한 분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이거 그 소견낼 수 있는. 그래서 지금처럼 사이코패스 검사 같은 거 이렇게 막 편의가 생기고 그러지 않을 때야. 초기의 범죄자들은. 그래서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네, 소형계의 뭐 저건 아직도 이제 인스타 한번 가볼까? 이렇게 계정 아직 있겠지? 제가 유일하게 팔로우 해놓고 있는 팔로잉 중인 앤데 살아있네요. 이번 모텔 살인 사건에서 피의자는 향정신의약품, 숙취해소제, 알코올 각각의 효과를 계산해 피해자들에게 준 것 같다. 이런 면에서 이제 어민숙과 좀 가깝다. 고유정은 템빨이 달라. 얘는 이제 약품계고 고유정 같은 까라는 이제 흉기가 막 톱으로 써니까 달라. 전형적인 여성 연쇄살인범들의 특성은 고유정은 남성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민숙이나 소영이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여성형 연쇄살인 특성을 갖고 있죠. 고유정은 약간 섞인 것 같아. 카레를 먹이거나 뭐 이런 거 해서. 근데 그 뒤에 써는 방식이 또 있고. 어민숙도 자기가 처방받은 약의 부작용과 효과 알고 섞어서 음료수에 타 피해자들에게 먹이고 상해 일으킴. 근데 이년은 진짜 미친년인 게 어떻게 바늘로 눈을 찌를 생각하냐. 야,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칼로 목 찌르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우리가 상상하기에. 안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에서 부장 씹새끼 죽이고 싶다. 칼로 찌르고 싶다. 생각하지만 주사기로 눈 찌르고 싶다까지는 생각이 못 가. 그건 너무 잔인해, 느낌이. 차라리 칼로 심장에 빵 내는 게 낫지. 눈 찌르는 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상해져, 막 기분이. 안 그래요? 모텔 연쇄 사망 사건 피해자는 당시 불구속 수사 중 다른 남성에게 같은 수법으로 사망기야. 어민숙은 위와 같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은 이후에도 병원 등에서 알게 된 지인들의 신용카드 훔쳐 사용하거나 자신의 신용카드를 훔쳐 쓴 게 발각될까봐 약을 이용해 지인을 재운 뒤 눈을 실명시켰다. 비슷하죠? 수사기관에서 들은 거. 이게 김소영은 연쇄 사망 사건 아닙니다. 이제 바뀌었어요, 명칭이. 살인으로. 이와 같이 연쇄살인과 경찰과 법원의 불구속 수사로 결정 시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이은혜 고유정보다는 어민숙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이은혜 같은 경우는 아예 결이 달라, 이 새끼는. 이 새끼는 약간 좀 창년계잖아. 창년계야, 창년계. 이게 여성형 연쇄살인이 어쨌든 이은혜 연쇄살인도 안 돼서 가당치도 않고 여기에 들어가기가. 여성형 살인을 보면은 약물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형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년계가 있어요. 창년계는 뭐냐면은 남자한테 기생하는 거야. 창년계는. 이은혜가 창년계잖아. 스탑럴커. 그리고 다른 남자를 끌어들이잖아. 그래서 이제 어민숙과 유사하다. 이제 어민숙의 계보구나. 다만 미스터리인 거는 어민숙과 고유정, 이은혜 등은 자신의 빚과 사치를 이용해 보험금을 노렸거나 원한 등 살인의 동기가 존재하는데 김소영 이 새끼는 그냥 치킨이야. 미친년이. 예? 이거 오싹오싹 시간인데 제가 너무 맹비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몰라. 그냥 이년은 그냥 치킨이야. 미친년이. 생계형이야. 뭐 가방 사고 뭐 화장품 사고 이런 것도 없어요. 돈을 뜯어낸 것도 없고
돈도 씨발 택시비야. 그냥 뭐 치킨에다가 뭐 사리 추가, 치즈볼에다가 뭐 떡볶이 이런 거 시켜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처먹는 거야. 이게 뭐야 이 새끼. 그래서 그걸 이득이라고 봐야 할까 싶어요. 그걸 위해 사람을 죽이나 싶어. 그냥 앙토 켜가지고 떡볶이 사줄 오빠 없겠냐고. 그렇게만 해도 되는 거를. 보험금을 노린 것도 아니고 명확한 원한도 없다. 근데 뭐 원한이라는 게 좀 나오긴 했어. 뭐 이렇게 자기가 남자들 좀 만나고 해봤는데 다들치 몸만 원하고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남자에 대한 어떤 좀 그 적대시하는 게 있긴 했었어. 예, 그러니까 원한도 좀 있는 겁니다. 예, 약한 원한이긴 한데 뭐 엄청나게 큰 막 뭐 옛날에 막 남자들에게 성폭행 당하고 사기 당하고 매 맞고 뭐 그래 본 적도 없는 것 같아. 예. 남자에 대한 원한이 좀 있는데 뭐 아빠한테 맞았대나 어릴 때 뭐 그런 얘기는 있긴 한데 예. 남성인 전체로 번질만한 그런 원한은 아니었던 것 같아. 예. 뭐 돈도 치킨과 원한이 좀 섞인 그런 거 아닌가. 만약 정말 어민숙 같은 사이코패스 성향이면 근데 이 새끼 사이코패스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모텔 피해자가 연루된 밝혀지지 않았거나 미수에 그친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보인다. 갑자기 1년 안에 거리낌 없이 연속살인을 저지르는 건 쉽지 않다. 이 새끼 뭐 잘못으로네. 연속은 아니에요. 연속은 하루에 죽이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무튼 뭐 어민숙 까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영이 얘기 싹 들어갔다 그지? 야 사람들 여론이 이렇게 차갑나 싶다. 김소영 얘기만 떠들었던 나라가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 얘기도 별로 안 나오고 끝났어. 그냥 이 새끼 그냥 컨텐츠로 온 나라가 컨텐츠 뽑아먹고 버렸어. 김소영. 야 차갑다. 자본주의만 차가운 게 아니죠. 범죄 사건은 차갑다. 네. 신 루카스.